편성표는 한 장의 종이가 아니다. 누군가에겐 기다림의 증거이고 누군가에겐 커리어의 방향이며 또 누군가에겐 정체성이 걸린 약속이다. 그래서 단독 프로그램이라는 세 글자가 가지는 무게는 생각보다 크다. 그 무게가 한순간에 내려앉는 듯한 소문, 단독 프로그램이 전격 취소되고 대체 투입으로 다른 MC가 들어왔다가 퍼지기 시작하면 사과문 몇 줄로 정리되기 어려운 감정들이 들끓는다. 요즘 팬덤은 단순한 응원단이 아니다. 팬덤은 데이터를 읽고 기획 의도를 분석하고 브랜드 전략을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민감해진다. 그래서 이번처럼 제작진이 연이어 사과했음에도 항의가 멈추지 않는다. 는 설정이 설득력을 얻는 건 단지 열정이 과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불신이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취소라는 단어가 남기는 상처 일정 변경이 아니라 관계의 균열. 방송 편성의 변경은 업계에선 흔하다. 하지만 단독 프로그램은 다르다. 단독 프로그램은 한 번의 출연이 아니라 방송사가 특정 인물에게 당신의 세계를 열어보이겠다라고 말하는 계약에 가깝다. 그러니 취소는 단순한 프로젝트 철회가 아니라 팬들에게 관계의 균열로 다가온다. 팬의 시선, 우리는 기다렸고 준비했고 홍보했고 주변에 알렸는데 왜 우리만 사전 통보를 못 받았나. 아티스트의 시선, 추정 내 이름으로 기획된 무대가 사라진다면 다음 기회는 더 멀어지지 않을까. 방송사의 시선 가정, 편성 경쟁, 예상 광고, 내부 사정, 어쩔 수 없었다. 문제는 그 어쩔 수 없음이 대중에게 납득될 만큼 충분히 설명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데 있다. 설명이 없으면 빈자리는 늘 추측이 채운다. 추측은 늘 자극적이고 누군가의 악역을 만든다. 신동엽 투입, 이 왜 기름이 되었나 개인 비난이 아니라 상징 충돌. 여기서 중요한 건 대체 투입된 인물이 누구냐가 단지 개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신동엽 같은 국민 MC는 업계에서 안전검증 흥행의 상징으로 통한다. 즉, 대체 투입 자체가 방송사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팬덤이 느끼는 감정은 이렇게 번역된다. 우리가 바라던 건 새로운 얼굴의 성장서사인데 방송사는 안전한 선택으로 돌아섰다. 단독 프로그램의 의미는 개인의 확장인데 갑자기 검증된 카드로 덮어버렸다. 결국 우리 아티스트는 모험의 주체가 아니라 교체 가능한 변수였나. 이 감정은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으로 흘러선 안 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논란은 종종 그렇게 왜곡된다. 그래서 더 필요한 건 누굴 탓하자가 아니라 왜 이런 구조가 반복되나를 묻는 일이다. 사과문이 왜 통하지 않았나? 사과의 내용보다 사과의 형태가 문제. 요즘 대중은 사과문을 읽는 속도가 빠르다. 동시에 진정성 필터도 강해졌다. 사과가 통하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전형이 있다. 1. 유감만 있고 책임이 없는 사과. 유감이다 죄송하다는 말은 쉬운데 팬들이 궁금한 건 그 다음이다.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가? 사전 협의는 있었는가? 재발 방지는 무엇인가?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은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사과는 감정 진화용 문구로 보인다. 이 사정만 있고 존중, 이 없는 사과. 내부 사정상이라는 말은 사실상 설명 포기로 읽히기도 한다. 팬들은 사정을 몰라도 된다. 다만 최소한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새빠르게 올렸지만 너무 늦어버린 사과. 요즘은 사과가 늦었다의 기준이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이다. 소문이 커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반응이 조금만 늦어도 이미 여론을 본 뒤 수습하는 것처럼 보인다. 팬덤 항의의 새 문법 감정 표현에서 행동 설계로. 이번 설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거센 항의가 이어진다는 부분이다. 요즘 팬덤 항의는 단순 댓글 폭주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조직된다. 해시태그 캠페인 이슈를 외부로 확산, 광고주 협찬사 문의 이해관계자에게 압박, 민원 시청자 게시판 공식 채널로 기록 남기기, 성명서 / 공동 입장문, 팬덤의 대표성을 갖춘 문장 만들기. 이 과정이 성숙할수록 논란은 단순 소란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이 된다. 방송사는 감정적 소수로 치부하기 어려워지고 팬덤은 소비자이자 이해관계자로 자리 잡는다. 다만 여기엔 경계가 필요하다. 항의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사실 확인 비방 금지, 개인 신상 공격 배제, 허위 정보 확산 차단이 함께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점은 흐려지고 결국 아티스트에게도 부담이 된다. 단독 프로그램, 이 갖는 의미 성장 장치이자 산업 실험. 박지현처럼 특정 아티스트의 단독 프로그램은 보통 두 가지 기능을 한다. 브랜딩 강화, 이 사람의 매력은 무엇인가를 콘텐츠로 정리. 시장 실험, 새로운 포맷, 새로운 타깃층을 시험. 이 실험이 실패하거나 중단되면 방송사는 손실을 줄이고 싶어 한다. 문제는 그 방식이 취소처럼 단절적일 때다. 단절은 항상 해석을 낳고 해석은 갈등을 낳는다. 그래서 방송산업이 성숙하려면 취소가 필요할 때조차도 과정의 투명성과 대체 방안의 설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파일럿으로 전환한다. 편성 시점을 연기한다. 디지털 스피노프로 우선 공개한다. 특집 편성으로 형태를 바꾼다. 같은 출구 전략이 존재한다면 팬덤의 상실감은 훨씬 줄어든다. 논란이 커지는 3단계 소문, 화살표 감정, 화살표 프레임 전쟁. 이런 류의 논란은 보통 다음 순서로 커진다. 소문 단계 취소래 대체래. 감정 단계 무시당했다 차별이다. 프레임 전쟁 방송사의 갑질 대 팬덤의 과열. 프레임 전쟁으로 넘어가면 본질 편성. 결정의 과정 소통의 실패는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구도가 된다. 방송사는 팬덤이 과하다고 말하고 팬덤은 방송사는 오만하다고 말한다. 이 상태에선 누가 이겨도 상처만 남는다. 제작진이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 수습 카드 5가지. 여기부터는 특정 사건 단정이 아니라 유사 상황에서 통상 효과적인 대응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사실만이라도 공개, 취소인지 연기인지부터 명확히. 단어 하나가 불신을 줄인다. 결정 과정의 최소 공개. 상세한 내부 사정까지는 어려워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는 설명 가능하다. 아티스트 존중을 구체 행동으로 보여주기. 단독 프로그램이 무산 슬래시 연기라면 대체로 어떤 기회를 제공할지 특집 디지털 게스트 등 제시. 팬과의 공식 질의응답 창구 마련. 게시판 공지 1회로 끝내지 말고 일정 기간 질문을 받아 핵심 쟁점에 답하기. 악성 확산 차단 가이드 공지. 팬덤 내에서도 허위 정보가 돌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 공유, 자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누가 옳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신뢰를 쌓냐. 이런 논란은 결국 신뢰의 이야기다. 방송사는 시청자와 팬덤의 신뢰로 존재하고 아티스트는 대중의 신뢰로 성장한다. 신뢰는 숫자보다 느리게 쌓이고 사과문보다 빠르게 무너진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결말은 이거다. 팬은 지치고 방송사는 냉소하고 아티스트는 침묵 속에서 부담을 떠안는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정확한 정보와 더 구체적인 약속이다. 만약 이번 상황이 단지 온라인에서 과열된 해석이라면 더더욱 공식 소통이 필요하다. 소문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반대로 실제로 편성 변화가 있었다면 그 역시 소통이 필요하다. 변화는 설명 속에서 수용된다. 대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말이 통한다는 경험, 다음이 있다는 희망을 원한다. 논란이 확산되는 순간일수록 그 3가지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한다.